풍경, 그것들은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지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. 따라서 만약 당신이 보기 좋지 않은 풍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처럼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드는 모든 비밀을 다룰 새로운 튜토리얼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. 이제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우리는 보기 좋은 풍경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 가서 몇 개의 튜토리얼을 보고 그 결과가 이럴 수 있습니다. 네, 이건 꽤 나쁘지만 대부분의 첫 번째 풍경이 이렇게 진행됩니다. 땅을 내려다보면 이 텍스처가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재료의 배치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80도 각도로 기울어진 풀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풍경의 전체 형상이 마치 플레이도우처럼 보이고 광택이 풀과 흙에서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. 이 시리즈에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끔찍한 텍스처 반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텍스처 반복을 숨기는 4가지 팁을 다룰 것입니다. 그래서 당신의 재료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. 팁 번호 하나. 이 팁은 조금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꼭 말해야 합니다. 좋은 텍스처를 사용하세요. 알겠죠? 나쁜 텍스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텍스처입니다. 눈에 띄는 가장자리가 없이 타일링할 수 있도록 이음새 없는 텍스처를 찾아야 하며 식별 가능한 랜드마크가 없는 텍스처를 찾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잔디 텍스처의 중앙에 바위가 붙어 있다면 그 텍스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적으로 보일 것입니다. 지금 아마도 고품질의 멋진 텍스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. 바로 그곳에 메가칸가 있습니다. 메가칸은 에픽게임즈에서 얼리얼 엔진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실제로 스캔한 표면의 완전한 라이브러리입니다. 이 모든 텍스처는 완전히 무료입니다. 그러니 훑어보며 멋진 텍스처를 찾아서 사용하세요. 이 튜토리얼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잔디, 미자르와 잔디, 건조를 사용할 것입니다. 또한 여기 이미 풍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풍경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. 또한 인스턴스에서 풍경 재료를 만들었습니다.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매우 간단한 풍경 재료입니다. 여기에는 잔디가 있고 아래에는 마른 잔디가 있지만 매개 변수 이름을 쉽게 하기 위해 지금은 흙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리고 레이어 블렌드가 있으며 그 후에 재료 속성을 분리합니다. 그래서 블렌드 후에 이러한 재료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료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처음에 어떻게 이 텍스처를 얼리얼에 가져왔는지 전혀 모르겠다면 지금 얼리얼 엔진 초보자 튜토리얼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 그곳에서 메가칸 텍스처를 얼리얼로 가져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만들 것입니다. 팁 번호 2. 매크로 변형 텍스처를 사용하세요.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텍스처가 서로 다른 크기로 3번 타일링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작은 디테일, 중간 디테일, 큰 디테일이 생기고 이를 풍경에 오버레이하면 텍스처가 분산되고 무작위의 검은 얼룩이 곳곳에 추가됩니다. 이는 색상 변화를 추가하는 데 좋습니다. 먼저 스타터 콘텐츠 내에 있는 금색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. 스타터 콘텐츠에서 금색을 열고 여기 있는 노드를 훔쳐봅시다. 그러면 즉시 서로 다른 크기로 타일링된 3개의 텍스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작은 세부사항, 중간 세부사항 및 큰 세부사항을 위한 것입니다. 모든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곱하기를 사용하고 이 값이 너무 어두워서 줄이기 노드를 사용합니다. 그런 다음 이 위치에서 작업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제 전체 재료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노드들을 연결하세요. 여기 매크로 변형 이전의 모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형 이후의 모습입니다. 즉시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. 무작위의 검은 얼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풍경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. 세 번째 팁, 거리 혼합을 사용하여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하세요. 그래서 멀리 있으면 텍스처가 더 커지고 가까이 있으면 텍스처가 더 작아집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거리 블렌드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. 오른쪽 클릭, 거리 블렌드.
이 두 가지를 변수로 홍보합니다. 오른쪽 클릭하고 변수로 홍보하세요.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보려면 이 결과를 기본 색상에 연결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세계로 돌아가서 재료 인스턴스를 열어두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매개 변수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작 오프셋은 이 블렌드가 시작되는 위치를 제어합니다. 즉 텍스처 간 블렌딩이 시작되기까지의 거리입니다. 현재 값은 이제 1000입니다. 이 값을 5000으로 변경하여 블렌드를 정말 멀리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중간 값을 선택하여 지금은 20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. 블렌드 범위는 정말 멋진데 이것은 경계의 흐림 정도 또는 선명도를 제어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가시키면 점차적으로 더 부드러운 경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값을 약 10000으로 두겠습니다. 네, 바로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거리 블렌드를 풀 재료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로 가서 이것을 제 풀에 가져와서 다시 연결하고 여기로 돌아와서 UV 랜드스케이프 코드를 복제할 것입니다. 그것들을 연결하고 새 이름을 풀 멀리로 정하겠습니다. 0.05 설정이 좋다고 생각했고 풀 크기는 0.25로 두고 가까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제 이것을 제 텍스처에 연결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주목하신다면 이것이 있는 곳을 덮어쓰게 됩니다. 그래서 각 텍스처를 복제해야 하는데 좀 귀찮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. 이제 복제한 후 이 UV 랜드스케이프 코드를 새 텍스처에 연결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거리 블렌드에 연결된 LRP를 사용하여 실제로 어떤 텍스처가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작은 텍스처 미리 보기에서 먼 잔디 크기가 더 작은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혼합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들을 각자의 슬롯에 다시 연결하세요. 이제 경관에 정말 가까이 있으면 작은 텍스처를 얻습니다. 그리고 멀리 가거나 먼 곳을 바라보면 큰 텍스처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이것은 매우 미세한 효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재료 인스턴스로 들어가면 이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잔디 크기를 위해 이것을 0.0001로 설정하세요. 그럼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건 안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. 팁 번호 내 여러 재료로 경관을 다양화하세요. 그래서 밖에 나가본 적이 있다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밖에 나가면 땅이 단순히 잔디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흙, 나무 씹더미, 모래와 같은 다른 텍스처와 재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얼리얼에서 그것을 모방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 나는 내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하고 흙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이 전체 경관을 수동으로 지나가며 변화를 주는 지점을 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. 그래서 대신에 내가 할 것은 내 스타터 콘텐츠에서 이 페를린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내 경관에 드래그하고 경관 코드를 설정합니다. 이것의 이름을 흙 블렌드 크기로 바꾸겠습니다. 0.01의 값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 다음 이것을 A가 잔디이고 B가 흙인 블렌드 재료 속성 노드에 연결하고 이 연결을 통해 잔디 레이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. 이 과정은 잔디와 흙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멋진 흙 얼룩들이 생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얼룩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. 0.0001로 설정합니다. 좋아요. 이제 훨씬 나아졌습니다. 이제 우리는 이 경관에 멋진 재료 변화를 주고 색상 변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많은 노드를 추가하여 이 블렌드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거의 모든 흑백 맥스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로 가서 다시 경관으로 가서 변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곱하기 노드를 사용한 다음 파워 노드를 사용합니다. 의 대비를 조절하기 위해 양과 파워를 모두 1로 설정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블렌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.
이 설정은 블렌드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됩니다. 이제 마운트로 가면 얼마나 많은 흙이 들어오는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흙의 대비도 파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오염층이 반복적으로 자기 위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이 이상한 보라색 효과를 주는 원인입니다. 경관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하여 클램프 노드를 가져오고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내 힘의 양이 대비에 추가되었고 블렌드 양은 더 많은 오염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블렌드에 대해 많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이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. 실제 경관 텍스처보다는 행성 텍스처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걸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양을 1로 조금 줄이겠습니다. 기본값으로만 설정할게요. 저는 단순한 마른 풀 텍스처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풀과 흙을 겹쳐서 확실히 정말로 진짜 같은 결과를 얻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. 좋아요. 이제 끝났습니다.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여기서 자동 경관을 만들어서 경관을 자동으로 재료화할 것입니다. 또한 제 다른 비디오도 확인해 보시고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안녕히 계세요.